지금 우리 우동균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 여인천하에 무너진 거, 딸 문제, 김정숙 문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손혜원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예, 그동안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떠들썩하게 뒤집어 놓건 소위 말하는 무슨 특수 정보, 그죠?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국회의원이란 또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뭐 보통 보면은 그런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일으킬 때 보면 자기 고향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손혜원 같은 경우는 외지에 나가서 목포까지 나가 가지고 목포의 그 문화거리, 그 역사 문화거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적산가옥, 그것도 적산가옥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20여 곳을 갖다가 지금 단체로 뭐 매집을 했다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묻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지금 손혜원 얘기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손혜원 민주당만 탈당했을 뿐이지 무소속 의원으로 아주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국회의원 대접 받아가면서. 이게 우리 국민들 시선에서 과연 손혜원이 김정숙의 절친이 아니었으면 과연 저게 가능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손혜원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생각해보면요. 원래 그게 그 지역구가 정청래 지역구인가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마포을인가 그랬을 텐데 그거를 정청래가 국회의원 한 번 안 나가고 그 지역구로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초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보통 대접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민주당에 100% 유리한 데도 아니고 살짝 유리한 정도인 데를 지역구를 받아가지고 폼 잡을 수 있게 아주 세팅까지 딱 했고요. 실제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정숙이 한 게 뭐냐면 손혜원이랑 같이 숙명여고에 찾아갑니다. 그렇죠.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숙명여고에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부인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음에 영부인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옛날 유경수 여사가 했듯이 사회에 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고아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 도와준 사람들한테 찾아가듯이 숙명여고에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배님들 대통령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혜원이랑 같이 사진을 빵 찍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과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의 절친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데는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영부인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사이에 그 사진을 이제 마련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라오스, 그러니까 동남아 순방을 이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이 대통령의 순방, 뭐 순회 공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건. 그 당시에도 참 이게 사실 좀 묻혔어요. 왜냐하면 조국 논란이 하도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순방을 간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찍힌 사진인 건데 이게 이제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는 환송식이 이제 상황인 건데 문정숙이라고 순간 말하려고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아니 외국에서는 미시즈 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고 김정숙이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오스가 아무래도 좀 불교 국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불교식의 인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합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정작 또 영부인은 앞에 가지고 당당하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이제 환송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해서 뒷사진 보여주세요. 뒷사진. 남이 보면요 김정수 대통령인 줄 알겠어요. 전사진. 네, 이 사진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거는요 지금 잘못 생각하네. 합장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지. 네? 저 자세하고 얼굴 표정 더 보십시오. 잘할게 여보 똑바로 해. 미안해 뭐 이런 느낌인 이거 아주 건가요? 예술이다 이 사진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여보 미안해. 예. 이게 아유 조국은 못 잘라. 알았어. 당신 말 듣고 계속 갈 거야. 뭐 이런 거지 뭐. 이게 의전을 생각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까 사실 제가 저기 집회하고 있을 때 화장실을 대표님이랑 같이 가는데 제가 정말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앞서지를 못하고 좌측 후방에서 대표님 그거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 앞으로 나갈 때는 딱 어떨 때냐면은 앞에 사람들이 너무 대표님한테 인사를 많이 할 때 이렇게 좀 비끼려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시게 같이, 말씀하시네. 같이 가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힘들까봐. 아니, 저도 화장실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고 아유
그것도 있잖아요. 예. 뭐 신문사 유튜브 방송 대표가 막 그런 것도 꿀산호부에 나는 그런 허세어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신의 한 수는 항상 정신교육으로 인해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 사장이야. 그렇습니다.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 사장이야. 예, 그러니까 네. 신혜직 대표님이 사장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아, 그 참 홍철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눈에 오잖아요. 문재인이 몰랐겠어요, 저걸? 예?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나대고 그래? 그리고 저 웃긴 게 뭐냐면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예. 김정숙의 표정과 자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만약에 찍었다. 예술이다,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저 나라의 국가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상급자로 보이고 누가 대통령으로 보일까요? 자, 그러고 말이죠.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제 말이 딱 맞아요. 그 다음 아, 장면. 그렇죠. 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아, 예. 자, 앞에 비행기 있잖아요. 이야. 그 비행기 잘 날아가라고 기도한 거야? 합장한 거야? 아니잖아. 옆에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좀 그래요, 여러분. 요거 잘라갖고 다시 만들어도 재밌겠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예, 아, 잘 찾았어, 짧은 기간. 참 그리고 아, 다음에 네.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또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아, 아니, 팔짱 저것만 끼고 내려온 준비했어. 거. 팔짱 끼고 내려온 거. 트럼프 때 아, 그 사진 그것도 말씀이신가요? 찾아야 돼. 성남공항에서 네네. 내린 거. 알겠습니다. 제가 네. 또 근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내리자마자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났죠. 문재인이. 네, 맞아요. 예, 그때 예. 홍철기 기자 갖고 있잖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예. 방송을 아, 차라리 하지 그럼 마. 홍철기 부장께서 한번 예, 제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찾아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다 갖고 있는 거지 뭐. 네. 아이, 근데 그것도 저는 참 보다. 보면 문재인 저 사람의 집안 자체가 우리 일반 국민들 정서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신 상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 김정숙, 전 영부인이라는 표현 쓸 수가 없는데요. 김정숙이 사실 좀 나댄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런데 이 문준영이를 보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안 봐도 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부인이 나대면은 자식들도 그럴 수뿐이 없어요. 예, 사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사진 또 아유 빨라. 빨라요. 아 우리 신의 한수 대단해 이런 거 하면은 보면. PPT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예. 예. 요렇게 고개 숙이고 팔짱 끼고 내려오는 거죠. 네. 이 팔짱도 이렇게 내려가 뒤에서 조신하게 내려와야지. 그쵸. 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인데. 예. 넘겨보세요. 근데 이러자마자 내려오자마자 혼나러 내려왔어요. 이해찬이 성남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온 사람한테 갑자기 당대표가 탁 튀어나와서 악수를 딱 청하는 거죠. 뭐지? 난 노영민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해찬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순간 쫄아가지고 허리를 딱 굽히면서 왜 그런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가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쭉 빠지니까 뒤에서 의전하고 있던 군인분이 거길로 가시면 안 되는데요 대통령 각하 그랬더니 문재인이 아니야 그냥 글로 갈게 한 거니까 왼쪽에 보면은 해리슨 그 주한 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미 대사까지도 팽개치고 이해찬이랑 같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분 나빠갖고 가는 자세가 정면이 아니라 떨어지려고 약간, 예, 하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사선으로 트럼프 가잖아. 대통령 만나고 왔고 그 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대사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해찬이랑 둘이 가는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기에 또 당당하게 그냥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뒤에 빠져와야 되는. 이 상황이 뭐였냐면은 조국 상태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해찬이 와서 이거 지금 민주당이 살고 정권이 살려면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표정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얘기 끝났어 했잖아. 네가 이 사람아 와갖고 공항에서 지금 조국 문제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랑 얘기 끝났어. 아까 울면서 비는 거 봤지? 이거예요. 지금 고개를 바짝 들고 있잖아요. 네. 김정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각도가 그래서 살짝 가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상황에도 김정숙이 얼굴이 살짝 지금 보이실 겁니다. 네.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재인과 이해찬 사이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들은 게 김정숙이라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계속 쫓아가요. 그런데 김정숙이 이걸 들었다라는 것은 이게 기밀, 보안이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말이랑도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영부인은 어쨌든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영부인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큰일이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탄핵 시절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외부인이 됐든 내부인이 됐든 영부인도 대통령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면서 좀 조심하게 그리고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지만 양정철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 지금 양정철이가 보좌할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지금 청와대라든가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고 대통령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그나마 국정수행 목표를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 전략가 양정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양정철이를 불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돌아올 때쯤에는 벌써 이제 당에서 얘기가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들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시민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조국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권력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유시민, 조국, 그 몇몇의 3인방들이 모여 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권력의 단물을 다 뽑아먹은 사람들이다. 이 자들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진다. 지금 윤석열의 목표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다음에 문재인이겠지만 문재인으로 가기 전에 지금 드러난 조국을 옆에서 막 옹호하고 있는 유시민 같은 자들이 또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